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고영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6%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이 고영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것이 고영이라는 기업 자체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거나 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앞전에도 보시다시피 고영 같은 경우에는 이 11선 구간까지 종가가 밀렸었다가 다시 한번 흐름 만들어줘 놓고 튀어 올라갔던 모습,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이 지금 구간에서도 11선 부근을 살짝 위협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날에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기준봉이 새로 다시 한번 서졌었고 거래량이 감소한 상황에서 그 구간까지 지금 밀려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해서는 오히려 고영 같은 경우에는 기회의 매수 타점을 추가적으로 잡아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조금 과도하게 밀린다라고 하면 이제 최근에 이렇게 상승했었던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에서 이 21선이 지금 딸려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구간에서의 매크로를 무조건 확인해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자, 여러분께 매크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자, 이 업종 종합 차트를 보기 이전에 해외 증시 차트를 놓고 봤을 때 바로 어제 나스닥이 이렇게나 많이 꽤나 하락을 했었고, 이전에 있었던 전저점뿐만이 아니라 이런 추세선조차도 지금 이탈하고 있는 상황이면서 바로 이 구간까지도 우리가 이제는 열어놓고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서, 특히나 최근 구간이 이렇게 상승하고 있었던 탄력이 점점 둔화되면서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도 앞전에도 바로 이런 구간에서 상승 탄력이 둔화되더니만 옆으로 횡보하더니만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급락이 연출됐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런 구간이 이제 나스닥에서 도래할 수 있다라는 그 공포가 지금 극에 달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하면 최소한 3개월 정도는 굉장히 힘들어지는 나스닥 상황일 수가 있겠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바로 우리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도 밀리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의미 있는 구간인 21선 위에서 아래 꼬리를 말아 올린 상태에서 지금 현재 영상 촬영 중에 있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좀 급반등을 해줬던 이유는 뭐냐면, 자, 이 분봉으로 놓고 보시면은 이게 지금 5분봉인데 어떤 거랑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나스닥 야간 선물과 정확하게 일치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 구간이 지금 9시 땡친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9시 땡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부터 이렇게 상승 흐름이 쭉 연출이 되더니만 쭉 밀렸다가 다시 한번 들어 올려주고 있는 이런 나스닥 선물의 모습이 어떤 것과 이 바로 코스피 선물과 코스피 선물이 아니라 코스피의 지수와 굉장히 유사하게 진행 중에 있더라. 이렇게 쭉 상승을 시켜주나 싶더니만 밀렸다가 다시 한번 머리통 들어 올려주는 모습, 정확하게 지금 일치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시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은 오늘의 나스닥이, 그러니까 오늘 밤의 나스닥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한 이런 매크로를 맞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것이 즉 이 고영에게도 우리가 지금까지 있었던 코스닥의 상승과 코스피의 상승이 이런 어떤 축제가 이제 끝나느냐 아니냐, 그러니까 장기적인 우하향으로 가느냐 아니냐, 아니면 중장기적인 조정을 받느냐라는 측면에서의 관점에서 봤을 때 고용에게도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 밤의 나스닥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세선을 완전히 꺾고 있는 구간까지는 조금 애매하게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반등세가 연출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데, 우리가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고용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댓글에다가는 어떻게 해주시겠죠 여러분들? 지금의 구간 여러분들 노이즈가 좀 발생하고 있지만 우리가 월요일 날에도 어땠습니까? 블랙 먼데이였었는데, 자, 이 구간에서 잡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이후로 이런 상승세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노이즈 구간을 잘 지나고 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시원시원하게 신고가까지 올라가 보자라는 측면에서, 신고가 쭉쭉 이어나가 보자라는 측면에서 댓글에다가는 신고가라고 한 번씩만 파이팅 있게 작성 부탁드리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여러분들이 댓글에다가 신고가라고 작성해 주신 것은 5초밖에 안 걸리지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던 이유는, 이 개인분들한테 유튜브를 추천해드리는 이 알고리즘의 기준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들? 댓글 개수와 좋아요와 구독 개수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댓글에 신고가까지 달아주시면 개인분들한테 자동 추천된다라는 말씀이고, 최근에 이렇게 기관이 무섭게 매수세를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데 개인과 외국인분들이 탈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개인분들 우리가 설득할 수 없겠지만 영상 추천 받아보시게 하려면 댓글에다가 신고가 작성 부탁드리겠고, 이런 분들이 영상 시청하시면서
매수세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을 뿐더러 만약에 이 매수세로 쏟아져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해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고영을 매도하고 나가면서 못 올라가게 가로막지는 않도록 댓글에 신고가 작성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자,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 시작해 볼 건데 일단 우리가 이 고영을 분봉상 놓고 보시면은 32,000 어딥니까 여러분들 100원 구간에서 다시 한번 지지 시도가 있으면서 이렇게 튀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결과적으로는 이 구간을 잘 지켜내 주면서 아래 꼬리를 말아 올린 상태에서 끝내줄 수 있을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11선을 깨지 않는 구간이 중요하면서 우리가 일단 고영은 잠깐 쉬어가는 구간이 만약에 연출이 된다라고 해도 이 세력이 다 이탈했다라고 보기에는 거래량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저점에서 올라갈 때 터졌었던 거래량이 요만큼 터졌었던 주식인데 이 구간에서도 터졌었던 주식인데 자, 점점 위로 올라갈수록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은 세력들이 유통 물량을 잠궈 놓고 올리는 패턴이 마치 어떤 것과 굉장히 비슷하다? 바로 이 SPG라고 하는 종목과 굉장히 유사하게 진행 중에 있구나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SPG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어떤 내용의 이슈가 터져줬습니까? LG와의 액추에이터 협력 관련한 내용이 터져주면서 거래량을 3일 동안에 엄청나게 발생시켰는데 점점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 SPG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굳이 돈을 써가면서 때려 올릴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무래도 투자 경고까지도 조심해야 되는 SPG다 보니까 지금 구간에서의 조정이 연출되고 있는 과정은 어떻게 보면은 나머지 개인분들의 차익 실현 매물을 쏟아내도록 그냥 냅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세력들 입장에서는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구간에서의 저점에서 매수를 통해서 우리가 세력들이 이탈하기 전에는 아무래도 고점에서 박스 치는 구간이 오랫동안 연출이 되면서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와줘야 된다는 말씀인데 이렇게 거래량이 점점 올라갈수록 메마르고 있는 모습이 마치 고영의 모습과 굉장히 지금 유사하게 진행 중에 있었던 이 SPG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고영 같은 경우에는 지금 FDA 승인 같은 경우에도 이미 통과가 된 인허가 같은 경우에도 통과가 된 상황이고 자, 일본 쪽 관련해서도 좋은 내용의 이슈가 있었으면서 실적 발표 시즌까지도 무난하게 잘 지나갔는데 아무래도 실적이 좋게 나온다라고 해서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좋은 내용의 이슈가 저점에서 터져놓고 추가적인 상승세가 연출이 되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까 전에 SPG를 말씀드렸어서 그런데 SPG 같은 경우에도 이 저점에서 LG와의 액추에이터 협력 관련한 내용의 이슈로 인해서 그 뒤로 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갔는데 아니 LG가 그렇게까지 로봇으로 뭐가 있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LG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쪽에 이 공급망에 합류한다라는 내용의 찌라시가 돌았었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상승 흐름이 더 무섭게 연출됐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 고영이 버티고 있는 건 사실 이 과도하게 오른 SPG 같은 경우에 오늘 더 마이너스가 좀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무래도 추세선을 완전히 훼손한 상태에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위험한 시그널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는 자리라고 봐주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해서는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봐주시면서 매크로인 이 나스닥의 흐름을 가장 중요하게 봐주시면서 오늘 밤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로 저번 주 월요일이었나요? 이번 주 월요일이었나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어떤 식으로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었냐면은 정말로 무섭게 월요일 날 이렇게 상승 흐름이 좀 연출이 됐었는데 저번 주 이때 이전에 금요일까지 해서 굉장히 나스닥이 좋았었던 상황이고 그것이 반영되면서 국장은 지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과하게 상승이 연출이 되면서 대략적으로 몇 퍼센트입니까? 여러분들 종가상 28%를 찍어줬었던 이런 상승 흐름이 좀 연출이 됐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구간에서의 고영의 움직임은 결과적으로는 이 나스닥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나스닥에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계신 것은 무엇이냐면은 나스닥만 좀 하락하고 있는 이런 추세인 게 아니라 금값이라든지 은값이 같이 떨어지면서 비트코인은 엄청나게 폭락을 했었던 바로 어제까지의 시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금과 은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시장에서 유동성이 감소하면서 어떻게 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금리가 인상되는 거 아니야라는 이런 불안감이 지금 녹아 있는 상황. 그러니까 금리가 인하되는 것이 지연되거나 무효가 되는 게 아닐까라는 이런 부분에 이 공포 심리가 반영되면서 지금 금값, 은값, 비트코인, 나스닥, 국장까지도 다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최근에 바로 이 케빈 워시라고 하는 인물이 누구에 의해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연준 의장으로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목이 됐었는데 이 케빈 워시라고 하는 인물은 과거의 누구와 바로 아서 번스와 굉장히 오마주되는 부분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다라고 하면 닉슨 대통령과 굉장히 유사하게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떻게 보면 닉슨 대통령의 꼭두각시 역할을 했었던 이 아서 번스가 연준의 독립성을 무시하고 닉슨 대통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선거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돈을 무작정 찍어낼 수 있도록 금리를 인하하라고 압박을 계속하자 어떻게 했습니까? 아서 번스 같은 경우에도 금리를 인하해서 결과적으로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찾아오는 이런 현상이 벌어졌었는데 우리가 이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 외치고 있는 것은 미국에 있는 민주당을 엄청나게 공격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에 계속 이슈를 끄집어내면서 누구를 공격했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파월 의장을 계속적으로 공격을 했었고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딱 인플레이션을 2%로 고정시키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확고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섣불리 하지 않았던 그런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케빈 호씨는 과거의 발언들을 토대로 생각해 봤을 때는 바로 이 인플레이션이 3%가 되면 어떠냐라는 그런 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열려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도 얼마 전에 셧다운 사태를 겪으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정부 예산이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상황인 걸 생각해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26년도 11월까지 다가오는 중간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금리를 인하하라고 계속 케빈 워시한테 압박을 넣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과거에 닉슨 대통령이 아서번스한테 계속 금리 인하라고 해서 70년대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왔던 것처럼 이 AI 버블의 끝에 광기까지 가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기 이전에 중간중간에 흔들리는 노이즈는 분명하게도 발생할 수밖에 없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러면 케빈 워시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매파 인물로 원래 같은 경우에는 유명했었던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매파라고 하면은 사실 금리 인하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지금 노이즈 구간을 지나서 결과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이 중간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중간 선거에서 지면은 또다시 한번 셧다운 사태는 일어날 수가 있겠죠.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을 계속하면서 증시 부양 정책을 트럼프 대통령은 쓸 거고 자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노이즈가 지나가고 나서 다시 한번 이 시장 자체도 방향성을 잡아준다라고 했을 땐 그 뒤로 이렇게 다시 한번 흐름을 만들어줘 놓고 상승 흐름을 연출해 줄 수 있는데 자 그 만약에 중간에 이 흐름을 잡아주기 전까지의 기간이 자 이 업종 종합 해외 증시 차트를 놓고 보셨을 때 나스닥에 과연 이런 구간처럼 이렇게 힘들어지는 구간이 연출된다라고 하면요. 아무래도 시간 자체가 오래 걸리면서 개별주들은 많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해서는 고영에 실시간 대응을 해 나가면서 매도 타점을 잡아야 되는 경우에는 매도 타점을 잡고 다시 한번 재매수 타점 추가적인 매수 타점을 잡아야 나가는 구간에서는 잡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영상 시청하시면서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있으면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면서요. 일단 고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구독자님들과 어떻게 같이 한번 대응을 했었냐면 옆에 오른쪽에 띄워놓은 화면이 핸드폰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세컨폰에서의 문자 메시지를 한번 클릭하셔서 상단에다가 고영을 딱 검색해 봤을 때는 11월 24일 날 구독자님들께 매수 타점 안내를 드렸었던 고영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이게 바로 이 구독자님들께 보내드리고 있는 문자 메시지가 정확하게 잘 전송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저한테도 세컨폰으로 보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11월 24일이라고 하면 바로 이날 이 캔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전에 상승을 했었던 것을 과도하게 반납했다가 고영이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면서 21선을 종가상 지켜주는 걸 지켜보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하락 당분간은 조금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되겠고 21선 지켜주는 걸 지켜보면서 11월 24일 날 매수 타점 안내를 드린 이후로 그 다음번 메시지로 한번 가보시면은 12월 4일 날 고영이 이렇게 4연속 장대 양봉을 보여주다가 처음으로 음봉을 보여줬었던 구간이 바로 12월 4일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바로 이날에 매도 타점 안내를 다시 한번 드리고 나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매수 타점은 여기서 21선을 지지해주는 걸 지켜보면서 12월 22일 날 매수 타점 드렸었는데 사실 이때는 조금 물리긴 했었어요. 자, 그런 상황이라고 하시면 되겠는데 이 다음번 메시지에 12월 22일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거고 그 뒤로
이렇게 튀어서 상승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고영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자, 우리가 지금부터는 이 다시 한번 만약에 하락 추세로 간다라고 하더라도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면서 이런 쌍봉의 형태를 만들어주고 빠지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이다 보니까 이전에 있었던 고점을 넘어가주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리테스트를 이용해서 매도 타점까지 대응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이고, 고영 이렇게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 문자로 한번 안내받아 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5644-6556번으로 고영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신다라고 하면 고영 매수 매도 타점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문자로 대응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러면서 이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구독 버튼은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왜 이렇게 지금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은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 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 보니까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참여해서 수익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 일단 그러면서 우리가 이 고영 외에도 여러분들께서 이 고영이 지금 들고 계신 이유가 로봇과 바이오를 같이 영위하고 있는, 그러니까 의료용 로봇, 수술용 로봇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고영은 아무래도 저점 대비해서 거의 한 5배 가까운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었다 보니까 제가 이 고영으로 따지면 딱 요런 구간에 있는 그런 종목을 한 종목 좀 선정을 해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영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이 바이오만 영위하고 있는 게 아니라 로봇과 같이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2차 전지와 바이오주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이 기사를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코스닥을 1000에서 3000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는 그 활성화 정책의 수혜주로 바이오주들이 올라갈 거다라는 말씀이고, 물론 이제 바이오가 지금 당장에 재밌는 게 현대약품 빼고는 딱히 없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AI와 같이 엮여 있는 기업들이 잘 갈 것이다라는 말씀인데, 바로 이 고영이 지금 저점 대비하면 5배 가까운 상승 흐름이 연출되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는 고영처럼 시원시원한 상승 흐름을 보일 수 있는 그 종목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포트에다가 구성하셔야 된다는 말씀이고, 우리가 지금 어떤 시장입니까, 여러분들? 이 바이오와 로봇을 같이 겸하고 있는 이 시장에 주목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 지금 기사 타이틀에서도 보시다시피 의료로봇 10년 후에 50조 원 시장으로 성장하는 내용의 기사 타이틀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은 3년 뒤면은 AI 휴머노이드 로봇이 외과 의사를 대체할 것이므로 의대에 가지 말라고까지 얘기를 했었는데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3년 뒤엔 인간을 뛰어넘고 5년 만에 비교 자체가 불가하다라는 입장을 내놓았었던 일론 머스크의 말처럼 수술 로봇 시장의 규모 및 전망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대한민국 상황 같은 경우엔 또 어떻습니까? 이전에 윤석열 정부 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의대 정원을 확충하겠다라는 정부 입장이 있었고, 그의 반면에 의사 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의사의 벌이가 줄어들 것을 염려했었던 의사협회 같은 경우에는 강력하게 반발을 했었던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그 이후로 정부 측에서 내세웠던 설명은 가장 급격한 고령화를 겪는 우리나라는 의대 증원이 시급하다라고 해서 정부 측 입장이 있었고, 젊은 의사는 줄고 있고 의료 발전을 이끌었던 의사 세대가 대거 은퇴하는 부분까지 언급하면서 의대 증원을 확충하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의사를 대체할 수 있는 로봇들에 대한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의 월봉 차트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인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고 하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월봉상 꾸준하게 계속적인 우상향을 그려왔던 그런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종목뿐만이 아니라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종목 중에서는 고영이라는 종목이 있겠죠. 월봉 차트를 마찬가지로 가져왔는데,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신고가를 장대 양봉으로 거래대금을 터트리면서 상승을 하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해준 모습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같이 살펴볼 수 있는 종목 중에서는 큐렉소라는 종목도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이 큐렉소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역사적 신고가였던 25,750원을 넘어가진 못한 모습이지만 바닥에서 거래대금이 터져주면서 상승세를 무섭게 이어오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하지만 제가 가져온 종목은 여러분들께 지금 이 큐렉소라든지 고영처럼 이미 다 오른 종목을 매집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바닥에서 거래대금이 터졌지만 아직까지 대시세가 나오지 않은
그런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추천주로 가져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목표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구간까지만 노려간다라고 했을 때도 300% 정도는 예상해 볼 수 있는 종목이고, 만약에 고영이라든지 큐렉소처럼 역사적 신고가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요, 대략적으로 800% 가까운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차트 패턴에서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예시 종목으로 제가 휴림로봇이라는 종목을 가져왔는데, 바닥에서 거래량 동반한 매집 이후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해준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보시다시피 이전에 있었던 이 역사적 신고가를 넘어가는 차트 흐름이 연출되면서 거래량이 터졌던 종목이 바로 이 휴림로봇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최근에 다시 한번 그 구간을 넘어가면서 역대급 거래량을 터뜨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구간이 매집으로 작용했었던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바로 제가 가져온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역대급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매물 소화가 한 차례 있었고, 다시 한번 슬금슬금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차트를 살그머니 들어올리고 있는 중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바닥에서 거래량 동반한 매집이 있었고, 저점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돌려주는 자리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대를 해서 제가 일봉 차트로 좀 보여드리자면, 바로 이렇게 생긴 모습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올라갈 때는 거래대금이 터지는 모습, 그러면서 고점에서도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는 구간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는 세력의 이탈 흔적이라고 보기보다는 올려치면서 공격적인 매집이 들어왔던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구간에서도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이렇게 상승이 있었던 종목인데, 마찬가지로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내려가는 구간에서도 거래량이 발생하지 않고 이 구간에서 철저한 매집을 거쳐줬었던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의 구간에서 살금살금 다시 한번 머리통을 들어 올려주면서 이렇게 하락하고 있었던 추세를 옆으로 돌려주는 모습, 바닥을 잡아주면서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잡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 바닥에서 들어갈 수 있는 종목으로 준비를 좀 해봤다라는 말씀이고요. 수급 현황도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350만 주 가까이 매수세를 들어와 준 데 반해 개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350만 주 가까이 매도세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서 정말로 대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기관 수급 중에서도 1번 수급으로 치는 건 당연하게도 연기금 수급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연기금 수급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 2번 수급으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투신 수급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투신 수급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재료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수술용 로봇 상용화에 성공한 기업이고, 고해상도 3D 영상, 직관적 제어, 다자유도 기구 등을 갖춰서 다양한 수술에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이면서 중남미 등 해외 수출 및 글로벌 진출도 이미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미국 FDA 인허가 신청 상태고 통과가 임박했다라는 재료가 아주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이 한번 매집해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료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구독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010-5644-6556번으로 문자로 매집이라고 전송을 해주시면은 이번 종목 같이 참여해보실 수 있도록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아무래도 유튜브 특성상 여러분들께 영상에서 그냥 공개를 해드리다 보면은 수급이 꼬이게 되어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도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개미털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010-5644-6556번으로 문자로 매집이라고 전송해 주시는 분들께는 이번 종목 참여해 보실 수 있도록 무료로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해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다시 한번 고영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 고영이 지금 연이은 좀 하락을 이틀 동안에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뭔가 고영 자체에 문제가 생겼거나 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수급 자체도 계속적으로 양호한 것을 유지해주고 있는, 자, 보시다시피 연기금이라든지 아니면 투신, 그러면서 금융투자까지도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는 고영이 오늘과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거래량이 감소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적극적으로 매수의 기회로 삼아갈 수 있는 구간이라는 말씀인데, 일단 우리가 매크로가 진정되는 걸 지켜보면서,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뭡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나스닥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나스닥이 야간장에서는 지금 아직 역회된 숄더를 완성해 주진 못하는 구간이지만, 바로 이전에 있었던 이 전저점 구간을 다시 한번 터치해놓고 눌러줬다가 그 구간을 돌파 시도하려고 하는 흐름인데, 만약에 이렇게 다시 한번 쌍바닥의 형태를 만들어 주면서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 우리가 크게 놓고 봤을 때는 여기 이전에 있었던 이 오른쪽 왼쪽 어깨라고 봐야겠죠. 이 왼쪽 어깨를 다시 한번 수복해 주면서 지탱하고 이렇게 올라가 줄 수 있다라고 하면, 역회된 숄더를 형태를 만들어 주면서 반등 흐름이 연출될 수 있다는 말씀이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국내 증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해외 증시 차트로 놓고 봤을 때 과거에도 이렇게 한번 전저점을 분명하게 이탈하나 싶었었던 구간이 있었지만, 아래 꼬리를 말아올린 양봉 캔들을 만들어 주면서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을 보여줬었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긴 추세로 놓고 봤을 때 이 월봉상으로 놓고 보시면 계속적으로 그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고름이 한 번씩 짜지면서 올라가는 구간이 분명히도 연출이 됐었기 때문에 지금부터의 나스닥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면서 케빈 허시에 대한 어떤 이슈는 아무래도 너무 과하게 지금 낙폭이 연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고용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이 기업이 좋고 비전이 좋다라고 해도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구간을 이용해서 이전에 있었던 고점을 확실하게 넘어가 주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쌍봉 패턴을 만들어주고 떨어질 수도 있는 확률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전에도 이렇게 쌍봉 패턴을 만들어주고 다시 한번 떨어졌었죠.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굳이 견디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술적 반등 구간을 이용해서 대응을 해나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어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5644-6656번으로 고영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이렇게 고영 실시간 매수매도 타점 같은 경우에는 문자로 다 대응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많은 참여해 보시면 되겠고, 자, 오늘 고영 영상 촬영을 좀 진행해 봤는데 제가 앞으로도 이 고영 관련해서 꾸준하게 영상 계속 찍어드렸었고 찍어드릴 만큼 영상 종료하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